스포츠. Shout out to them people. You can catch me. 자, 수요일 저녁에는 농구 이야기와 함께하고 있죠. 다양한 농구 이야기를 전하는 주간 농구 시간입니다.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조현일 해설위원, 배우 겸 해설위원인 박재민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손대범 기자 지난주에 잠시 잘렸었잖아요. 네. 지난주에 KBL 현장에 계셔가지고 방송에 못 오셨는데 그 경기가 결국 이제 고양 캐롯의 마지막 경기가 됐어요. 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근무를 위해서 갔다 온 것이었고요. 그러니까 스포츠 따위. 아닙니다. 네. 네. 오늘 더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알겠습니다. 네. KGC와 캐롯 간의 4강 플레이오프 4차전 경기였는데 이 경기를 지면 캐롯이 사실상 시즌이 끝나는 거였죠. 결국에는 KGC가 89대 61로 이기면서 캐롯이 1승 3패로 이 플레이오프 여정이 끝나게 됐습니다. 고양 캐롯의 마지막 모습을 이제 현장에서 보고 오신 거네요. 네, 공식적으로 이제 캐롯의 이름을 달고 뛰는 마지막 경기였죠. 네, 캐롯도 이미 스폰서 해지를 요구했었고 이 경기 끝난 직후에 이제 캐롯의 모체인 데이원 스포츠단에서 이제 캐롯 KBL 쪽의 이사회를 통해서 이름을 변경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고양 캐롯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구단명은 데이원 점퍼스로 바뀌었고요. 네. 다만 이제 앞으로 이 구단을 후원해줄 곳 혹은 인수할 곳을 찾고 있는데 뭐 언론 보도에는 뭐 포항이 좀 관심을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드러난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앞으로 연고지가 어떻게 될지 또 명칭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포항이라 하면은 포스코 쪽을 그렇죠. 말씀하시는 네, 일단 건가요? 처음에 제가 듣기로는 이제 포항에서 시민구단을 생각했다가 이제 포항시 재정으로는 좀 어렵기 때문에 뭐 기업을 택했다는 말도 있었어요. 네. 근데 선수들도 그렇고 관계자들도 그렇고 이 관련된 소문만 10개가 넘는다고 할 정도로 아직까지는 좀 소문만 무성한 상태입니다. 그 구단 관계자, 선수, 코치들이 참 마음이 좀 불안불안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상 지금은 좀 뜬 소문이 많기 때문에 사실 한상훈 아나운서도 KBS 관계자로 제가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신뢰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모쪼록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좋은 팀이 좀 어려움을 겪는다는 게 참 항상 좀 가슴이 아프네요. 자, 고양 캐롯을 4강에서 멈추게 한 안양 KGC 인삼공사와 서울 SK가 챔피언 결정전 치르고 있습니다. 어제 1차전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SK가 KGC를 77대 69로 원정에서 꺾으면서 72% 우승 확률을 잡았습니다. 이 챔프전에서 1차전을 이긴 팀이 우승할 가능성이 72%니까 네. 꽤나 높다고 볼 수가 있는데 SK가 자랑하는 원투펀치 자밀원이와 김선영 선수가 45점을 합작을 했고요. 와. 또 제가 뭐 제 채널을 통해서 SK가 이긴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뭐 또 네. 흐름대로 흘러가서 네. 새삼 또 제 예측 실력에 놀란 경기였습니다. 얼마나 놀랐으면 손대범 기자 옆에서 웃음을 터뜨릴 정도로. 뭐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손대범 위원은? 그렇죠. 네. 손대범 기자는 이제 인삼공사의 우위를 점치셨잖아요. 네, 제가 네. 4승 1패로 당당히 예측을 했다가 네. 어제 SK 라커룸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요? 정말 예상과 다른 흐름이었습니다. 69대 77로 KGC가 졌는데 SK의 그 기세를 KGC가 좀 제대로 막지 못했거든요. 네. 아무래도 뭐 자밀원이가 워낙 잘하다 보니까 이 오마레 스펠맨 선수가 너무 좀 의식을 했던 것 같고요. 이걸로 인해서 수비 플랜도 깨지고 또 위기 걸리는 게 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 쿼터까지는 비등비등하게 갔거든요. 네. 굉장히 팽팽하게 펼쳐지다가 갑자기 승부추가 좀 기울더라고요. 그 다른 두 분께 물어보면 일단 뭐 조현일 위원은 밝히셨고 박재민 위원도 SK 우승을 예상했다. 라고 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손대범 위원과 같은 배를 탔었죠. 그렇죠. 방향이 다른 배를 같이 남파선을 난파됐습니다. 아니 근데 왜 KGC 맞아요. 네. 네. 아니 저희 뭐 앞으로 경기 4승할 수도 있죠. 네. 1승 4패 네. 그대로 맞출 수도 있죠. 6경기 남았습니다. 네. 네. 저희가 그런데 뭐 이게 평소와 다르게 지금 체육관 대관 문제 때문에 3, 4, 5차전이 SK 홈에서 열려요. 이게 엄청난 변수거든요. 그렇죠. 원래라면 5차전이 안양에서 열려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잠실에서 열리기 때문에 지금 제 옆에 계신 손대부 위원의 표정도 아주 좋지 않거든요. 제가 직감하고 있다는 거죠. 양팀 선수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양팀 선수들에게 해준 말이 있습니다. 네. KGC 선수들에게는 2017년이었죠. 2018년이었나 그 DB와 KGC, SK랑 할 때 네. DB가 2연승을 달렸지만 이후 내리 4연패라면서 그렇죠. 경기에 뒤집어졌습니다. 맞아요. KGC 선수들에게는 1차전 졌지만 어떻게 네. 될지 모른다. SK 선수에게는 1차전 이겼다 방심하지 마라. 네. 양측에 또 덕담 하나씩을 남겨줬는데 듣진 않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네. 왜냐하면은 반대쪽 가가지고 똑같이 좋은 얘기 해줄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선수들 입장에서는 네. 저야 이제 네. 굿 보면서 떡 먹는 예. 입장이기 때문에 재밌어져라. 네. 끝나고 쉬고 싶은데 아저씨 오셔가지고
아주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잔소리도 하고 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말씀해 주셨던 대로 1차전은 SK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결국 그 김선영, 자밀원이의 활약이 승패를 나눈 것 같은데 이미 전희철 감독이 김선영과 원희의 공격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전술을 쓰겠다라고 이미 공언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김선영 선수와 원희가 2대2 게임을 하려면 이제 스페이싱 공간이 아주 넓게 있어야 되죠. 근데 SK는 정규 시즌 때 3점을 많이 또 잘 넣는 팀이 아니었어요. 3점도 6.6개에 불과했었고 그런데 허일영 선수가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6경기 평균 13.2점 넣었고 3점이 50% 이상이었거든요. 그래서 허일영 선수를 이제 코너 쪽 가장자리에 배치하고 이 두 명이 투맨 게임을 가져가는 이 전술이 제대로 적중했는데 원희는 어제 23득점 10리바운드 그리고 3스틸 2블락 허슬 수치도 5개나 기록을 했고 네. 김선영 선수가 22득점인데 어시스트가 10개였어요. 네, 그래서 투맨 게임을 하면서 경기를 뭐 지휘자처럼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대하는 팀 진짜 골치 아플 것 같습니다. 네. 뭐 근데 사실 KGC의 김상식 감독이 이런 것들을 예상하지 못한 건 아닐 텐데 네. 알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결국에는 이게 챔피언 결정전까지 중요한 무대는 집중력과 또 의지의 문제인데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다들 예상했을 거지만 네. 이 스펠맨 선수가 너무 이제 원희를 의식하다 보니까 그렇죠. 원희만 득점을 안 주려고 하다 보니 결국 팀 디펜스가 깨졌다라고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실제로도 이 타임아웃 때도 김상식 감독이 이것 때문에 스펠맨 선수에게 좀 역정을 내는 모습도 보여줬고요. 네. 그래서 아마도 남은 시리즈도 이 스펠맨 선수가 얼마나 집중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스펠맨 대 원희의 대결 그리고 이제 김선영과 변준영의 대결이라고도 또 볼 수가 있었는데 변준영 선수의 활약은 어땠나요? 김선영 선수에 비하면 미치지 못했고 또 절대적으로 봐도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 사실 김선영 선수가 백전 노장인데 오히려 활동량이나 그리고 또 뭐 코트를 왕복하는 속도는 김선영 선수가 훨씬 빨랐고요. 훨씬 더 압도했죠. 네. KGC가 결국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 아주 공을 오랫동안 들고 있는 헤비볼 핸들러 변준영 선수가 살아나야 되거든요. 근데 1차전만 놓고 보자면 완전히 묶였고 또 반대로 변준영 선수가 평소대로만 활약을 한다면 KGC에게도 반등의 기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일단은 2차전엔 좀 더 철저한 이 투맨 게임에 대한 대비책을 들고 나올 텐데 뭐 일단 그중에 키는 변준영과 스펠맨이 될 거고요. 네. 1차전, 2차전은 어떻게 좀 양상이 펼쳐질 거라는 예측이 되나요? 일단은 전희철 감독 입장에서는 원정에서 1승 1패만 해도 대성공이다라고 네. 말했었는데 1차전을 이긴 이상 좀 더 피치를 끌어올리지 않을까 싶고요. 네. KGC는 사실 1차전 때 너무 주전들 위주로 경기를 치러갔어요. 원래 그렇죠. 이게 KGC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멤버를 골고루 쓰는 게 팀의 장점이었는데 맞아요. 아마도 그런 장점을 잃어버린 1차전이었기 때문에 2차전 선수들 좀 두루 쓰면서 네. 좀 수비전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왜냐면 선수들의 부상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뎁스라고 하죠. 가용할 수 있는 선수가 지금 KGC가 훨씬 더 네. 풀이 좀 넓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장점을 잘 못 살렸기 때문에 알고도 당했다라면 2차전에서는 글쎄요 조금 더 뭐 얼리 디펜스라고 하는 미리 공이 못 들어가게 막으면서 좀 더 적극적인 수비 그리고 스펠맨의 활용법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어제 경기에서 가장 좀 눈에 많이 띄었던 장면이 바로 그 플로터입니다. 예, 자밀원이의 플로터 굉장히 위력이 대단했는데 이 플로터에 대해서 농구를 잘 모르는 분들은 또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용어에 대한 정리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자밀 원희가 빅맨이지만 플로터를 많이 쏘는데 네. 오버핸드로 공을 띄워서 이제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뜨리는 슛이에요. 그래서 투핸드는 당연히 아니고 원핸드이고 네. 그리고 또 이제 티어드랍이라는 표현으로도 쓰거든요. 이제 눈물이 떨어지는 듯이 위에서 뚝 떨어져야 되고 스냅을 쓰면 안 되고 네. 공이 이제 무회전으로 가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플로터를 쏠 때 이제 원핸드로 쏘는 게 상대의 수비 타이밍을 뺏긴 더 좋지만 이제 안정적인 건 투풋으로 두 발로 내딛고 쏘는 플로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국내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가 과거에는 이현민 선수였고 제 개인적으로 현역 선수 중에 김선영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작은 선수들이 주로 키 큰 선수들의 머리 위로 쏘는 샷이지만 최근 들어서는 뭐 빅맨들도 많이 쏘는 그런 샷이라고 보시면 될 것 그 같습니다. 레이업은 좀 블록 당할 위험이 좀 크거든요. 그쵸. 근데 플로터는 좀 폼이 높기 때문에 쉽게 블록도 안 당하고요. 네. 그래서 예전에 만화에서는 뭐 풋내기 슛 혹은 막슛 뭐 그렇게 불렸었는데 네. 이게 사실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기술 중 하나로 인정을 받았었거든요. 정우성이 있었었죠. 네. 플로터는. 그렇죠. 예. 과거에 농구를 좋아하셨던 분들은 이제 훅슛하고 좀 헷갈릴 수는 있어요. 이제 예. 훅샷이라고 하는 뭐 카림 압둘자바라든지 예. 이제 몸이 측면에서 그러니까 골대를 측면을 바라본 상태에서 공이 측면으로 올라가는 게 이제 스냅을 이용한 훅슛이었다면은 플로터는 정면을 바라보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비하는 입장에서 이 사람이 슛을 쏠 건지 패스를 할 건지 플로터를 할 건지 레이업을 할 건지 굉장히 타이밍을 잡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플로터가 굉장히 알고도
당할 수밖에 없는 주요한 공격 무기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밀원이 프로토는 진짜 부드럽더라고요. 원희는 이제 네. 거의 뭐 전매 특허가 됐죠. 네. 게다가 신장도 크고 힘도 좋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막기 힘듭니다. 원희가 플로터를 잘 쏘는 원희는 잘 모르겠어요. 네. 좀 휴식이 필요해 보여요. 네, 맞아요. 피곤하네요 오늘. 원희 피곤하면 네. 쓸데없는 원인이- 욕심이 생기거든요. 네, 원희. 네. 전 제가 이렇게 된 원희는 뭘까요? 네, 그 다음 주까지 숙제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그 원희의 활약 때문에 아까 또 지적하셨지만 스펠맨이 너무 좀 의식을 한 건지 설전도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두 선수가 지금 지난 2년 동안 한 15번, 16번 맞붙었거든요. 네. 늘 리그 최고의 선수 원투 펀치였고 또 이번 MVP 투표 때도 스펠맨이 원희한테 MVP를 뺏긴 다음에 굉장히 화가 많이 났었다 그래요. 오. 아마 그런 상황에서 계속 원희가 말 그대로 플로터로 게임을 거의 터트리다시피 하니까 약간 스펠맨이 좀 짜증이 났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희한테 공도 던지고 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 또 경기 치르면서 금방 풀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스펠맨이 활약을 해줘야 이제 2차전부터 다시 한번 KGC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분석을 아까 전에 해주셨는데 스펠맨의 석점은 어떤가요? 어제 많이 던졌는데. 네, 원래 이제 스펠맨 선수는 체구는 크지만 인사이드보다는 이제 외곽 슛을 많이 쏩니다. 그렇죠. 네. 부드러운 선수죠. 빌라노바 대학 때부터 그랬고요. 그래서 이제 양날의 검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1차전에서도 3점 14개 쏴서 11개 놓쳤거든요. 네. 이 정도면 이제 사실 좀 난사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죠. 정규 시즌 3점 성공률은 35.9%. 평균 수준입니다. 근데 성공률은 전체 11위지만 평균 성공 개수가 2.76개. 이 전선영 선수 다음으로 많이 넣었는데 SK를 만나면 또 침묵했어요. SK와의 5경기 3점 성공률이 30.5%. 59개 던져서 18개밖에 넣지 못했는데 결국에는 이 스펠맨 선수가 3점 이외에 또 국내 선수와의 연계 플레이를 통해서 본인이 좀 더 쉽게 득점을 하고 또 자밀 원희에 대한 경쟁심보다는 파이널이기 때문에 팀이 어떻게든 승리하는 그런 좀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승부욕이라는 부분이 참 어렵네요. 이게 선수에게 필수 덕목이기도 하지만 그렇죠. 또 어떤 부분에서는 팀을 해치는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세 분에게 마지막 기회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번 챔피언 결정전 어떻게 흘러갈지. 뭐 두 분 바꾸실 거면 편하게 바꾸세요. 야, 네, 저는 여전히 KGC로 1위 팀의 저력을 믿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4대1. 4대2. 4대2. 바꾸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우승팀인 1위니까. 네, 알겠습니다. 4대2. 저는 네. 한 배를 타겠습니다. 한 배를 타겠습니다. 이왕 한 배 타고 출항한 거 끝까지 네. 하겠습니다. 네. KGC. 알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제가 시즌 전부터 KGC를 둘이 짚었었기 때문에 네네. 지금 와서 바꾼다. 이거는 사실 이제 KBS 또 우리 국민의 방송 해설위원으로서 네. 가질 자세가 아니다. 알겠습니다. 끝까지 책임지겠다. 알겠습니다. 네, 중간에 바꾸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였고 다른 프로그램 중에 조선의 느바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네네네. 거기서 중간에 바꾸는 분이 계세요. 눈치 때 없이. 네. 진짜 네. 그런 표현을 이제 사전에서는 이제 뭐 현실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과연 이 두 분의 응원을 받아서 KGC가 반등에 성공을 할지 챔피언 결정전은 내일부터 계속됩니다. 자, 이어서 NBA 소식도 살펴볼까 하는데요. 잠시 쉬었다가 와서 자세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한상원의 스포츠도 유튜브에서 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수요일 저녁에 농구 이야기 주간 농구 듣고 계십니다.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조현일 해설위원, 배우 겸 해설위원인 박재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NBA는 플레이오프 1라운드 경기가 오늘도 3경기가 있었습니다. 일단 경기 결과부터 짚고 오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네, 오늘 총 3경기가 있었는데요. 애틀란타와 보스턴의 경기여서는 애틀란타가 원정에서 트레이 영의 38득점 활약으로 원정 엘리미네이션 경기를 잡아냈습니다. 네. 시리즈 2대3으로 추격하게 됐고요. 미네소타 덴버 경기에서는 덴버가 홈에서 112대 109로 아주 힘겹게 승리를 따내면서 2라운드 그리고 2라운드에서는 피닉스 선즈와 맞붙게 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클리퍼스와 피닉스 경기에서는 피닉스가 홈에서 136대 130으로 와. 승리를 따내면서 오늘 같이 승리한 덴버 너게츠와 2라운드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네. 그 어떤 경기가 가장 좀 눈에 띄었나요? 근데 오늘은 다 재밌었어요. 네, 다 어. 재밌었지만 저는 보스턴과 애틀란타. 애틀란타. 네, 애틀란타가 예상 외로 선전하고 보스턴이 강팀답지 않게 마지막에
마지막에 좀 실수를 범하면서 결국에는 역전패 희생양이 됐는데 트레이 영 선수가 뭐 38득점이 문제가 아니라 종료 직전에 터트린 역전 3점 슛 그것도 아주 먼 거리에서 대담한 3점 터트렸는데 아마 1라운드를 상징하는 아주 최고의 장면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짚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경기 결과로 2라운드 진출팀 두 팀이 결정이 됐습니다. 덴버와 선즈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덴버는 서부 컨퍼런스 1번 시드였고요. 그리고 미네소타를 상대로 5경기 만에 2라운드에 진출했고 피닉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1패 이후에 4연승. 그리고 피닉스는 역시나 데빈 부커, 케빈 듀란트가 있는 팀이고 덴버 너게츠는 2연속 MVP를 받았던 니콜라 요키치가 있는데 이 시리즈에 대한 뭐 전문가들의 전망도 벌써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예측하기 가장 어려운 경기 중에 하나가 네. 될 것 같아요. 일단 요키치와 듀란트의 대결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 어떻게 갈리고 있나요? 일단은 이 피닉스 선즈 같은 경우에는 1라운드에서 거의 주전들만 썼어요. 네. 그래서 주전들의 재능에 의존하는 농구였다면 그렇죠. 덴버 너게츠도 물론 로테이션을 정규 시즌보다는 좁게 가져갔지만 그래도 벤치 멤버들 세컨 유닛을 많이 썼거든요. 네. 그리고 피닉스 선즈가 외곽 위주의 공격이라면 덴버 너게츠는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가 고루 이렇게 골고루. 균형을 잡힌 네. 그런 이 시리즈인데 저는 뭐 조선의 느바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리즈는 덴버가 이길 수밖에 없다. 피닉스의 태양을 집어삼킨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반박하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네. 산이 아무리 높아도 해는 많이 하나 있습니다. 떠 있습니다. 네. 한 명 빼고는 다 반박이죠. 네. 아무리 산이 높아도 해는 네. 하나 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피닉스 선즈가 4승 2패. 주전들이 아무리 뭐 많이 쓴다고 4승 2패 좋아하시네. 너무 골고루 기용되면서 네. 오히려 더 갈수록 조직력이 높아질 것이고 그렇죠. 케빈 듀란트라는 존재를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네. 굉장히 숨 헐떡이면서 그렇죠. 힘들할 것이다 예상됩니다. 그리고 덴버 너게츠가 정규 시즌 1위, 피닉스 선즈가 정규 시즌 서부 4위였는데 그것은 케빈 듀란트가 들어오기 전이었습니다. 사실상 지금은 다른 팀이에요. 마치 중간 트레이드를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팀을 거듭난 서부 LA 레이커스처럼 피닉스 선즈는 1위의 덴버 너게츠를 충분히 위협할 수 있고 4대 3으로 피닉스 선즈가 가져갑니다. 4대 3. 네. 알겠습니다. 자, 그 2라운드는 현지 시간으로 4월 29일부터 시작이 되네요. 네. 자, 동부 쪽은 아직 2라운드 매치업이 결정된 것은 없고 필라델피아가 가장 먼저 2라운드에 올라와 있는 상태죠. 수입으로 올라갔죠. 네. 수입으로 올라갔는데 오늘 보스턴 입장에서 애틀란타에게 잡힌 게 필라델피아에게는 쾌재를 부름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4대 0으로 꺾긴 했지만 4차전을 조엘 엠비드가 못 나왔거든요. 네. 조엘 엠비드 하면 역시나 필라델피아를 대표하는 에이스고 MVP 후보인데 몸 상태가 안 좋아요. 그런데 NBA에서는 1라운드가 다 안 끝나도 2라운드 대진이 정해지면 1라운드를 하든 말든 바로 시작을 해버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필라델피아는 시간을 번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보스턴과 애틀란타의 승자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보스턴이 패한 건 필라델피아에게는 아주 축복과도 같은 일이다. 그렇죠. 시간을 한 경기 한 경기라도 더 벌어야 되기 때문에. 네. 엔비드의 복귀는 한 어느 정도로 예측이 되나요? 일단은 2라운드 초반 출격 여부도 아직까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일단은 1차전 결정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 사실 그때 무릎 때문에 네. 이게 상태를 봐야겠지만 그래도 2차전 때는 나오지 않겠냐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 반면에 또 워낙 무릎이 민감한 부위이기 때문에 아직 확답을 할 수는 없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그 보스턴과 애틀란타가 7차전까지 가기를 간절하게 그렇겠죠. 바라고 있겠네요. 네, 최대한 길어지길 바라고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엔비드는 어쨌거나 데뷔 이후에 시즌을 70경기 이상을 뛴 시즌이 지금 없을 거예요. 굉장히 부상을 또 많이 갖고 뛰는 센터로서의 숙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부상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다른 1라운드는 어떻게 승부가 진행되고 있죠? 네, 세크라멘토와 골든스테이트 이 시리즈 아주 재밌습니다. 네. 현재 2대 2로서 팽팽히 맞서고 있고 내일 5차전이 열리고요. 그리고 또 LA 레이커스와 멤피스 이번 시드인 멤피스가 레이커스에게 1대 3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네. 이 시리즈도 내일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동부로 가보면 미러키와 마이애미 8번 시드인 마이애미가 1번 시드인 미러키에 3대 1로 앞서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한 경기를 더 이기면 다음 라운드 진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리블랜드와 뉴욕 닉스 뉴욕 닉스가 현재 3대 1로 앞서고 있고 이 경기 역시 또 내일 열리는데 여러모로 NBA 팬들에게 내일은 정말 잊을 수 없는 날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잘하면은 바로 세 팀이 결정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다 업셋이에요. 네, 맞아요. 상위 팀이 뭐 상위 팀을 꺾는 걸 업셋이라고 하는데 네. 8위 팀 마이애미의 저력이 좀 놀랍죠. 네. 지미 버틀러 선수가 거의 뭐 농구의 신이 강림했다. 네,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엄청난 원맨쇼를 펼쳤는데 56득점을 기록하면서 3대1 리드를 안겼어요. 이제 한 경기만 더 이긴다면은 우승 후보였던 미러키를 꺾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뭐 레이커스는 7위지만 7위답지 않은 아주 훌륭한 경기력으로 멤피스를 또 3대1로 앞서고 있는데 역시나 또 2위 팀을 꺾는 또 파란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근데 뭐 어떤 매치업에 가장 관심이 가나요라는 질문이 있는데
뭐 눈을 뗄 수가 없는데요, 네 경기 다. 그렇죠. 예. 예. 네, 이번 플레이오프는 그래서 시청률도 엄청 잘 나오고 뭐 예. NBA 사무국은 아주 기뻐하죠. 그렇죠. 자, 뭐 내일 경기 결과에 따라서 진짜 뭐 8위, 7위, 5위가 2라운드에 진출하는 이 상황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과연 내일 경기 다음 주에는 더 재밌는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NBA 사무국에서 개인상을 이제 하나씩 띄엄띄엄 발표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일주일 사이에 개인상 주인공들이 좀 더 발표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네. 일단 뭐 올해의 감독상에는 세크라멘토를 플레이오프로 이끈 마이크 브라운 감독이 역사 최초로 만장일치로 감독상을 수상했고요. 네. 또 올해의 신인상에서는 올랜도 매직의 또 파울로 벤케로 선수가 전체 1순위였는데 역시나 또 90%가 넘는 압도적인 표를 받으면서 또 신인상이 됐습니다. 올랜도 매직은 굉장히 오랜만에 신인상을 네. 배출했어요. 또 식스맨은 조현일 위원이 예상했던 보스턴 셀틱스의 말콤 브록턴. 네. 네, 식스맨 변신은 첫 해인데 식스맨상을 또 품에 안았고요. 또 기량 발전상 유타 재즈의 라우리 마카넨 선수가 사는데요. 이 선수도 특이하게 지금은 시즌 마치고 핀란드 군복무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역사 최초로 현역 군인이 상을 타게 됐습니다. 여기도 약간 예비군 같은 게 있나 보죠. 네. 잠깐 가서 훈련 받고. 네. 예. 아 근데 만장일치. 확실히 이 사크라멘토의 돌풍을 그 브라운 감독의 지도력이 가장 큰 지분이 있다라고 모두가 생각을 하나 보네요. 그렇죠. 네, 네. 지난 17년 동안 플레이오프 진출을 못했었는데 올 시즌이 48승 34패로 그냥 뭐 7위 8위도 아니고 3위로 플레이오프 진출했고 네. 네. 그리고 마이크 브라운 감독이 들어오자마자 가장 바꾼 게 니네들이 못하는 거에 노력을 하기보다는 잘하는 걸 더 신경 쓰자 해서 완전히 공격팀으로 변모시켰어요. 네. 그래서 NBA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공격 퀄리티를 자랑하는 팀으로 거듭나면서 2006년 이후에 17년 만에 봄농구에 성공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개인상 부문은 거의 다 정해진 것 같고 그 중요한 상 하나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그렇죠. 바로 MVP가 남아 있습니다. 과연 네. 이번 시즌에 뭐 연속의 MVP를 따가는 사람이 나올지 혹은 한번 쉬었다가 타가는 사람이 나올지 혹은 최초의 수상을 하는 엔비드 같은 선수들이 나올지 네. 그런 것들이 지금 기대를 모으고 있죠. 지금 누구에게로 가장 많이 기울어져 있나요? 일단 3파전이긴 한데요. 네. 엔비드, 아토쿤보, 요키치. 근데 시즌만 놓고 본다면 사실 엔비드가 이제 받을 때가 된 것이 아니냐. 그렇죠. 네, 그런 반응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후반 성적이 압도적으로 좋았고 네. 반면에 요키치는 긴 시즌 내내 압도적인 표를 받다가 후반으로 가면서 힘이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지금 엔비드와 요키치, 아테토쿤보는 조금 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만약에 요키치가 받게 된다면 86년 이후로 이제 3년 연속 MVP를 네. 받게 되는 이제 네. 위협을 달성하게 되는데 뭐 현지에서는 거의 조엘 엠비드가 기정사실화돼 있다라고 이제 보도하고 있어요. 네. 과연 또 이제 마지막 개인상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이번 분도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주간 농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조현일 해설위원 배우 겸 해설위원인 박재민 씨와 함께했습니다. 세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